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쉬운 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편인데요. 동물 권리에 관한 논쟁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별편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인하고 여기에 보면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에 관한 문제, 이게 페이지 61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특별편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윤리와 사상이나 고정과 윤리가 아니라 생활과 윤리의 한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인데, 이 얘기의 학습 목표, 동물 실험에 관한 찬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싱어의 입장에서는 찬성 이렇게 되겠죠. 찬성. 왜? 이 사람은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그리고 동물 권리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윤리론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이게 동물의 권리 논쟁이 동물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싱어는 동물한테 권리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범위를 좀 확대 적용해 봅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동물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도덕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축혼제예요. 축혼제라는 거는 동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실험의 결과에 실험을 할 때 이제 사망했던 그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혼을 위로해 주는 게 축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열기를 보면 어느 대학 부속 동물 사육장에서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혼제를 지냈다. 학장은 축혼제의 주인공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해서 자신을 밝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타들어가는 초가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듯 동물의 희생을 통해 그랬죠. 그 동물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그들의 혼을 위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약품, 생명, 그리고 동물 산업에 필요한 수많은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이득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그 혼을 위로하는 일종의 위령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혼제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어요. 축혼제를 지내는 이유,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의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고마움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위령제임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 그랬습니다. 이 쟁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동물 실험이 불가피하게 인간한테 이익이,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직접적 실험을 할 수 없으니 동물한테 인간과 유사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한테 적용을 해본 결과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에 동물 실험의 의미를 보면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험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갖고 생체 실험을 많이 했어요. 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의 뇌를 열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때 미국이 이기자 일본이 그 자료를 다 줄 테니 우리한테 어느 정도 봐줘라 라는 그런 얘기가 한편에서는 들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베이컨에 의하면 동물을 해부하고 실험하는 것은 그랬어요. 인간의 육체에 담긴 비밀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동물 실험은 인류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효용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그 책에서 베이컨이 얘기하고 있어요. 베이컨은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이러한 인간의 육체에 담긴 비밀을 밝히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삶을 향상할 수 있는 효용성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으로 동물 실험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험이 이루어진 영역은 우리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도 있고, 화장품과 세제 등 공산품의 안전성 검사에도 있고, 그리고 실험 방법을 교육을 할 때 개구리 해부나 아메바 이분법 등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 어렸을 때 이제 이걸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과 화장품 세제 이런 안정성 검사는 효용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고, 실험 방법의 교육, 이거는 교육적 효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자, 동물 실험에 관련한 찬반 입장을 보면 찬성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다른 모든 거에 위계가 있는데 그 위계에 살아있는 동물들의 위계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위계라는 건 등급이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구별하고 인간을 위해 다른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예요? 신을 대속해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을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므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를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위계의 등급에 최상의 등급에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익이 있으니 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반대는 인간과 동물은 존재주의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 평등적 존재이다. 이게 뭐죠? 이거는 싱어의 이익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 얘기죠. 이때 이익이라는 건 쾌락, 웃을 수 있는 존재, 웃는 존재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 종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왜? 이익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것들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사례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례. 그래서 임신한 사람이 입덧을 하는데 그 입덧을 줄이기 위해서 작용을 했는데, 이 약을 먹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입덧은 줄었지만 부작용이 일어났죠. 태아가 잘못 태어나는 그런 형태로 됐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토끼 새끼는 괜찮은데 왜 우리 아기만 이상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탈리도마이드 임신부에게 나타나는 메스꺼움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 1950년대 동물 실험을 거쳐 61년에 판매 중단, 이 약을 먹은 산모들에게 1만 10명의 신생아들이 불구로 태어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화이트 뉴질랜드 토끼는 인간에게 투여하던 분량의 25에서 300배를, 원숭이는 10배를 투여한 후에 귀염 새끼를 출산을 했는데, 사람은 이보다 엄청난 적은 양을 했는데도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릭이라는 탐욕과 로만의 동물 실험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동물 실험에 관한 입장은 동물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싱어가 동물해방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기를 좀 했죠. 그래서 동물 권리의 논쟁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권리의 논쟁, 그래서 핵심,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이다. 이게 고려받을 권리지, 동물의 권리가 동물은 도덕이나 윤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을 살아있는 것들의 쾌고감수 능력을 느끼니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아니다, 고려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게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이래요. 왜? 얘네들은 쾌고감수 능력이지만 데카르트의 입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동물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마치 시계가 째깍째깍 거리는 기계의 소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벤담, 싱어, 레더는 이건 살아있는 동물한테도 고통이 있는 거니까 고통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려받을 권리를 있다라고 보고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입장이 있죠. 그런데 아퀴나스, 칸트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인간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습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 이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 입장을 보면 데카르트는 뭐예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 그러면은 엄청난 우리한테 철학적 그러한 지식을 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는 않지만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아퀴나스나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어져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품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해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강도가 좀 낮아졌어요. 이러한 주장을 한 아퀴나스 입장을 보면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위계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위계가 있습니다.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계층인 것은 그 하위의 계층 것을 우리가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의 계층은 더 하위의 것을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하는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자, 칸트 입장을 볼까요? 칸트는 동물과 관련해서 직접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권리는 없다 이 얘기예요. 싱어도 이거는 인정을 했죠. 그래서 동물은 자의식적이지 못함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동물이 자의식이 없을까요? 자기가 불이익이 있으면은 그거를 행하지 않으려고도 하잖아요. 위험이 있으면 도망다니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목적이란 인간이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고 우리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갖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윤리학 강의록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부터 볼까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미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다. 이 간접적 의무라는 건 뭐죠? 이 위에서 정서적 영향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라 말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갖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개발할 수 있다. 이때의 개발은 뭐죠?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정서적 악영향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갖는 동물에 대한 동정 어린 감정이나 간접적 의무는
인간들에게 윤리적 행위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거는 없이 사람들에게 윤리적 행위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의 불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요? 아퀴나스하고 칸트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처우를 잔혹하게 할 조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서적 악영향 이게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얘기겠죠. 그 다음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지니까 예스의 입장이죠. 벤담 싱어 레건의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벤담과 싱어 레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는 회고 감수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이익이라는 건 뭐죠? 쾌락이고 이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이익도 역시 동물에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면은 얘를 도살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적게 하고 가능한 한 죽이더라도 작은 소량을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고려라는 게 돼요. 그래서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기술 문명이 발달을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동물한테 실험을 하지 않고 컴퓨터상에 실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활용하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레건의 입장을 봅시다. 레건의 입장은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그랬어요.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우리 애기죠, 애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때의 포유류는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생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생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 한 살짜리가 생존의 주체가 되나요? 아니요, 그럼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 인간처럼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삶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적 조음이나 평가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생존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반면에 아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이때의 내재적 가치는 뭐죠?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내재적 가치를 인정을 해준다면 이게 무조건적인 형태의 수단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건은 입장을 냈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인공 피부 실험, 컴퓨터 모의 실험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에서 이러한 내용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동물보호 및 동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러한 작업을 지금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논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이에 관한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올바른 윤리관이라는 건 뭐죠?
여기는 싱어가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싱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들도 도덕적 고려를 확장해야 한다. 고려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러셀과 버치라는 사람이 동물 실험의 3R 원칙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리덕션에서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개체를 대체적으로 적게 했으면 좋겠다란 말이고, 개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실험하는 동물로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무자비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으로 리파인먼트라고 해서 좋은 환경으로 좀 공간을 개선을 해주고,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뭐로 대체해요? 지금 위에서 이거 있었죠? 인공 피부 실험, 컴퓨터 모의 실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은 가능한 한 대체를 하도록 해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감소의 의미는 실험에 이용한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라. 개선의 의미는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절차를 개선해라. 절차 개선이죠. 그 다음에 하등동물이나 컴퓨터 모의 실험과 같은 다른 실험으로 좀 대체하면 안 될까? 이러한 3R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러셀하고 버치가. 자, 이제 탐구 성찰하기로 볼까요? 탐구 성찰하기 보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화장법 개정안을 데카르트, 칸트, 싱어, 레건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 국회는 2015년 12월 3일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5년 12월 말이니까 시행은 2016년 1월 1일자로 이제 됐나봐요. 1월 1일자.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이나 동물 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됐어요. 만약 동물에 관한 이게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동물에 대해서 추출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이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이 데카르트, 칸트, 그 다음에 싱어, 레건의 입장으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탐구하고 성찰하기는 이건 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 지문을 다르게 해서 얘네들의 입장이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오지선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에 뭐를 했어요? 반대했잖아요. 이거는 반대의 입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싱어와 레건은 찬성의 입장이잖아요. 도덕적 고려를 범위를 고려해주자 이거. 칸트는 동물에 도덕적으로 대우할 직접적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간접적 의무로 우리가 보지 직접적은 아니다 라고 되는 거죠. 싱어, 레건은 찬성의 입장입니다. 얘네들을 좀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자라는 찬성의 입장이죠. 그래서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레건은 한상별도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물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화장품법 개정안에 찬성할 것이다 해서 싱어와 레건은 찬성하고 데카르트와 칸트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물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벤담과 싱어, 레건의 세 사람의 입장을 보면 벤담과 싱어는 동물의 고통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봤어요. 레건은 동물도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 이거는 레건은 동물과 인간도 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잘 도덕적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권리에 관한 벤담의 관점이에요. 이 벤담의 관점을 보면 벤담은 우리가 공리주의의 입장이죠. 이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 동물에 대한 관점을 살핀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고통을 느끼죠. 이 얘기는 쾌고 감수를 느낍니다 라고요.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벤담의 주장.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니 싱어에 의하면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얘네들을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고려를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랬어요. 그 군주가 하나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모두 이 두 군주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옳고 그름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모두 이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동물들의 폭군이 아닌 누구도 그들에게서 빼어갈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획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벤담은 싱어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두 군주가 쾌락과 고통이죠. 이 쾌락과 고통은 제일 처음에 언제 했냐면 에피쿠로스가 여기에 우리가 평정심 아타락시아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쾌락이라는 건 정신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고 해서 흑인은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을 주고도 내팽개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다고 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결국은 같은 인간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겉으로는 노예처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달에서 피부에 융털이 있는지 여부 양치표의 끝모습 등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죠?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도 보상 없이 내팽겨질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대화의 능력인가? 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완전히 잘한 말이나 걔는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와는 비교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의 주체가 되는 행위를 하고 라는 얘기예요. 더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졌는가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라고 해서,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고통은 감해주고 쾌락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독립적 존재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벤담이 도덕과 입법의 서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자, 쾌락 추구를 위해서 우리는 언어와 문자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 고통을 계량한 결과에 달려있다. 자, 쾌락이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옳다고 많이 볼 수가 있고, 고통이 증가하면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데 이성인 언어고사 능력이 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쾌고감수 능력이 우선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동물도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누가요? 벤담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벤담이 공리주의 사상을 계승한 밀도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뭐죠? 쾌락과 고통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또한 오늘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원은 이러한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으니 싱어의 입장이 가장 최근의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벤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생각 의자를 한번 볼까요? 동물에 관한 벤담의 관점은 내 친구는 들고양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물에 관한 벤담의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으니까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이성이나 언어 구사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벤담은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들고양이는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국가가 나서도 들고양이들을 모두 없애는 것은 옳지 못하면 이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독립적 존재로 살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벤담의 주장은 동물은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뒤에 자그마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싱어, 레건 그 다음에 뭐죠? 벤담, 싱어, 레건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 예스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나 칸트, 토마스 아퀴나스의 반대 입장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59번째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